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2번 시정질문은 노선희, 김태형 의원님 총 2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질문은 노선희 의원님, 김태형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 기본조례 제40조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하실 수 있고, 본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바로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시간의 경우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 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기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시 의회 내손 1, 2 청계 노선희 의원입니다. 올 여름도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있었던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도 마무리되지 못했는데 곧 장마가 시작된다 하니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함과 두려움, 또한 관계 공무원들이 극한 업무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대비에 만전을 기해 시민과 공무원들이 함께 잘 헤쳐나가길 기원하며 본 의원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재 시장님, 의왕시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백운밸리 주민들과의 간담회 및 미팅,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해 왔고 경청해 왔습니다. 김성재 시장님께 이런 주민들의 의문점과 우려하는 부분을 위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있으신지 문의드리며 당초 계획 대비 변경된 내역, 매각 현황 및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조감도를 보고 입주한 주민들의 의도와 달리 변경된 계획으로 백운 PFV에만 막대한 이익이 생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상업 1구역의 경우 롯데와의 준주거용으로 393억의 약정이 체결되었는데 롯데 측이 반납한 후 입찰 공고에서는 감정가 117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테라 개발에서 해당 부지를 낙찰받은 비용은 1700여 원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현재 PFV가 약 1300억의 매각 차익을 얻게 되었으니 그 이익이 공공기여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왕시의 입장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백운밸리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테라 개발 부지 일명 라이브 오피스 관련입니다. 백운밸리에는 상업시설,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하지만 개별 화장실 500개가 설치될 경우 불법과 편법을 통해
주거 공간으로 개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최근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왕시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하고 백운밸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며 백운밸리 민원 해결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장님의 강력한 추진력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입장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재 시장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 활동에 애념이 없으신 김학기 의장님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구간의 추진 상황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의 주요 변경 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은 당초 2011년 초 1,300세대의 타운하우스 형태에 이렇게 추진되었다가 먼저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 심의에서 제출돼서 심의가 됐는데 그때 공공성과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되고 특히 그린벨트를 해제해준 취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있었는데 초호화 고급주택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해서 반려가 돼서 그때부터 해서 다시 우리가 공공주택 형태로 해서 2,400세대를 올렸었는데 2,400세대 올렸는데 또 역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아무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었고 그 다시 또 국토부 중대에 부탁을 해서 3,400세대로 또 1,000세대를 늘려가지고 승인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건설사들은 굉장히 비관적인 입장이었었고 일부 사업자들이 들어왔지만은 사업자들도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진통을 겪은 끝에 다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2015년 11월 달에 4,080세대로 확정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그중에 특히 의원님의 관심사항인 지원시설 2부지와 4부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 2부지는 업무시설로 국한이 되어 있었고 4부지는 의료시설로 국한이 되어 있어서 2016년 7월부터서 2017년 2월까지 4차례의 매각 공고에도 불구하고 모두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 국토교통부 중도위의 심의를 통해서 지원시설 2블록은 업무 지식 관광 숙박을 컨셉으로 하는 업무 복합시설 용지로 변경을 했고 그리고 지원시설 4블록은 바이오 R&D 센터 및 의료단지가 포함되는 의료 복합시설 용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후에 2018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또 4차례 걸쳐서 추가적인 매각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또다시 모두 유찰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가지고 지원시설 2블록과 4블록의 주거 비율을 당초의 30%에서 70%로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각이 그동안 쭉 진행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과도하게 매각 차익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매각 현황 및 현재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총 4.8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며 현재까지 공동주택은 효성 5개 단지, 골드크래스, 제일풍경채 등 8개 단지에 3,494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3월 매각된 롯데 2부지와 2020년 11월 MDM에 매각된 지원시설 2부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2011년 9월 테라개발에 매각된 상업시설 1부지는 현재 건축허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 용지는 지원시설 4부지인 의료 복합시설 용지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주차장 용지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부지인 A원 부지가 현재 미분양 상태에 있고 또 일부 상업시설 3부지가 포함돼서 총 4개 필지에 41,954 평방미터가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롯데 반환부지에 대한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시설 1용지는 최초 2개 블록으로 상 1은 10층 이하로 그리고 상 2는 4층 이하로 토지 이용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2015년 11월 현재 2단지 아파트의 조망권을 가릴 수가 있고 10층이 그리고 백운호수의 경관 등도 가릴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돼서 10층짜리 4층짜리를 하나의 필지로 병합을 해서 용적률 370% 그리고 5층 이하로 실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후 롯데 측과 협의를 해서 그때 이제 처음에는 신세계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롯데하고 협의를 해서 롯데를 우리가 유치를 했었는데 그때 유치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제 판단, 우리 지역에 대한 지역 상권, 그다음 우리 세수라든가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유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조건은 상업시설 1용지를 주거시설 용지로 변경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이 롯데 측에서는 자기들은 기껏해야 4층, 5층에 높이면은 충분하고 용적률도 그렇게 높을 필요도 없으니 우리는 상업용지가 필요 없다. 그래서 준주거 용지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 말이 이제 상당히 납득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조건으로 이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2016년 3월 달에 393억 원으로 매각 계획을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이 용도를 다시 상업용지에서 준주거 용지로 바꾸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게 특별한 명분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이 부정적인 입장을 해서 그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그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왜 상업용지를 준주거 용지로 평가를 해서 이 매각을 했느냐? 이것은 롯데 측에다가 이 특혜를 준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그러한 입의 매각 차이 약 250억 정도, 상업용지와 준주거 용지로 평가했을 때 약 210억 정도의 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특혜를 줬다. 특혜를 준 담당자들을 문책을 하고 중징계를 주고 해임을 시켜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시공사 사장 그리고 도시공사의 실장, 그 다음에 팀장, 그 다음에 AMC의 본부장 이 4명에 대해서 구상권을 4명한테 청구를 해라. 아주 과도한 이제 그러한 이 강력한 조치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이 당초에 우리는 이것을 이 상업용지에서 준주거 용지로 변경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이 조건이 있었어요. 계약 조건에.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다시 반납을 하겠다라고 이제 반납을 했죠. 반납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이 PFV에서 공개행위 입찰로 했는데 2021년도에 테라 개발이 그것을 감정가보다도 더 높은 1,730억 원에 그것을 땅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최근에 2020년 제가 시장되기 직전에 5월달에 상일 부지에 건축가 계획을 제출을 한 상태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공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들이 있는데 요구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제 공공기회가 지금 최근에 많은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공공기회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등 타 지자체, 영도 지역 등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회의 비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최하 이 용도 변경 전과 용도 변경을 한 후에 그 감정가의 차익 중에서 이 이제 공공기회 비율을 적었는데 최소 10%에서 48%까지 공공기회를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쭉 이렇게 서울시라도 모든 지자체를 이렇게 통계를 잡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매각 차익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이 이제 매각을 해서 감정을 했고 또 감정가에서 이렇게 매각 공고를 했는데 실제로 이 매각을 이제 했을 경우에는 그게 훨씬 더 높아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 MDM의 경우도 그렇고 테라개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공공기회 기본 원칙은 이 매각을 이 처음에 이 용도 변경 전에 감정가에 그리고 용도 변경 후에 감정가에 그 차액의 10%에서 48%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지원시설 2블록과 4블록이 어떻게 보면은 이 당초에 감정했던 이 용도 변경 전에 감정가액하고 용도 변경한 이후에 감정가액하고 실제로 매각된 금액을 이제 비교를 해보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용도 변경 전후에 감정가액을 비교하면은 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 공공기회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떠나가지고 이 주민들은 실제로 이 매각된 그 금액이 너무 크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해서 공공기회를 뭐 대부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봤을 때 이 용도 변경 전에 감정가액, 그다음 실제로 매각된 금액의 이제 차이에서 이 지금까지 현재 이 공공기회를 한 것을 이제 비교하면 약 42%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이 PFV에서 제출한 이제 공공기회의 금액이 그렇고 최종적으로 이것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확정이 돼야 되고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록이나 이런 것을 아직은 공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린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공공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압박도 하고 많은 협상도 그랬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1,880억 원의 이제 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가능하면 더 많은 공공기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 방법을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백운밸리의 현안 사항이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립하는 것 관련해서 어떻게든 지금 현재는 유치원부지만 우리가 기부 채널을 받았는데 유치원부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지금 현재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중 통합학교를 건축을 해서 그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기부 채널을 받겠다라고 지금 이제 경기도 교육청하고 이제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도 이제 교육감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방향이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난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경기도 교육청의 담당자들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그 교육청에도 그렇고 우리 담당자들도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의외로 실마리가 이제 뚫려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건축비를 다 이 부담하면은 되겠다. 그게 한 200억 정도로 지금 현재 생각으로 있어요. 기존의 유치원 부지 한 90억 정도 플러스 건축비 한 200 정도를 하면은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억을 이 공공기회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PFV 측하고 협의 중에 있고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또 이따 이제 의료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지에 대해서도 현재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 상일 부지와 관련해서는 롯데가 이 반환한 가격과 테라 개발이 매번 가격이 약 1,300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 사안은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공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이 당혹스러운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백운 사업자들도 자기들이 이걸 뭐 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뜻밖의 생각지도 않는 횡재를 해보는 횡재를,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기들은 이제 뭐 공공이 할 의무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사실은 법적으로 이거 공공이 해라 요구할 그런 근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은 너무나 큰 차익이 이거 사업자들이 가져갔으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공공에도 어떤 형태로 환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고, 우리 시에서도 이제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 어느 정도 이 나오면은 그에 대해서 사업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얼마 전까지 그 백운밸리 2단지 뒤쪽에 테라 개발이 상1 블록과 관련해서 현안이 됐던 이슈가 됐던 해당 부지의 건축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테라 개발이 2022년 5월 건축위원회에 5층 높이 37m, 저 위에 옥탑까지 하면은 뭐 40m까지라고 이제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37m의 건축물로 심의 요청을 했는데, 제가 7월 1일 날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한 직후에 이걸 보고를 받고 보니까는 그 건축의 형태가 높이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이렇게 제출했더라고요. 두 개의 단지로 이렇게 썼는데 1동, 2동이 됐는데, 1동 앞에 동은 이제 이 정상적인 그 5층 높였는데, 뒤에 동을 피로티를 갖다가 5층까지 올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이 6층부터 10층까지 이 건축물을 이제 지어가지고 통상적인 건축물 높이보다 훨씬 높은 37m의 높이로 이걸 갖다 이 건축 심의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테라 개발 쪽에서는 분양이 잘 되고 좋겠지만은, 그러면 그 우리 그 뒤에 있는 백운 밸리 2단지 주민들의 조망공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그 심의 요청을 했다. 당장 이걸 갖다가 시정을 시키고 이 건축물 높이를 하향 조정해라 라고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그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 건축 높이를 이 하향 조정해라 라는 이 조건부로 의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주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개물 건축물 승인은 뭐 김성재 시장은 이거에 대해 세명이라, 아니 내가 문제를 제기해야죠. 그걸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엉뚱하니 막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이제 한참 분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 테라 이 개발 측에다가 이 압박도 하고 조정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 높이를 24m로 낮추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이야기됐던 이 바람길을 또 해달라. 바람길이 없다. 그래서 바람길도 원래는 이 1층에다 조그맣게 하나 했던 것을 다시 2개 층, 2층까지 해서 더 이 확대를 해라. 그래서 이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정리가 돼서 최종적으로 2023년 3월 달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두 가지 문제가 해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쪽에 이제 주민들도 이제 크게 문제 제기를 않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라이브 오피스, 속칭 라이브 오피스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고 건축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라는 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라 개발이 신청한 건축물은 일반 업무 시설 및 근린 생활 시설로 허가가 신청이 된 것입니다. 일부 백운밸리 주민들이 우려하는 속칭 라이브 오피스는 건축법상 허용된 용도가 아닙니다. 또한 허가 신청된 용도도 아닙니다. 그렇게 허가 신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하신 부분은 다만 업무시설의 사무소가 향후에 주거 용도로 전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사무소에 대한 별도의 건축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소에서 건축 규정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뭐 베란다를 어떻게 뭐 이런 게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개별 화장실 설치에 개별 화장실 몇 개를 설치해라 그런 기준도 없어요. 그래서 별도의 제한한 법령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건축 법령에 적합할 경우에
우리 우왕시 입장에서는 이게 기속행위니까는 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 5월 개최한 주민 간담회에서도 일부 주민께서는 호별 화장실에 대하여 조례 등으로 제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령에서 금하지 않는 것을 조례에서 이것을 규제하는 것은 우리 법체계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보셨겠지만은 이것을 따로 조례로 또 이 라이브 오피스, 속칭 라이브 오피스라는 화장실 개수 막 이런 것을 규제하고 이런 것을 전용할 수 없도록 그런 장치를 하는 것이 이 조례로도 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테라 개발의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된 계획상으로는 바닥 난방과 가스레인저 같은 주방 싱크대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 화장실은 대변기, 개수기 그리고 이 탕비 물품 보관 창고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고양시 등에서 아마 뭐 한두 개 정도 뭐 그런 데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양시 등에서 이것을 이렇게 조율하는 이제 사전에 조율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전에 조율을 했어요. 고양시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자 측하고 이 호별 화장실 설치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와 수용이 전제가 돼서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해당 지자체도 별도로 이와 관련해서 뭐 이런 것을 뭐 불허가 처리를 해주는 그런 사례도 없었고 관련 조례나 지침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화성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안양 등의 경우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호별 화장실 설치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이한 사례가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우리 건축허가에서 합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은 법령에 근거 없이 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기속행위 때문에 일단은 이 허가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을 불허가를 할 경우에 사업자와 법적 분쟁이 반드시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자도 만약에 불허가를 이런 이유로 해서 불허가를 내주면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자기들도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우리 실무자하고 몇 차례 확인하고 우리 실무자도 이제 그걸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안 해주면 안 되냐? 그럼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불허가를 내면 자기들은 법적으로 대처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가 봅니다. 따라서 향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처리한 뒤에 다른 용도로 건축허가에 있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임의로 전용을 할 경우에는 건축 위반에 따른 행정 절차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조치하고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현재 미매각된 용지를 조속히 팔아서 이제 사업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운호수변의 해손지 복구 사업이 지금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도 이렇게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명품 호수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일로2 청계 ISG 개성공사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공공기획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조속히 추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및 백운 사업 시행자와 긴밀히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기여도 더 많이 추가로 확보를 하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위해서 우리 시의 성공적인 도시개발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선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아니 안 됩니다. 네. 보충 질문은 본 질문 하신 의원님만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김성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손 1, 2동 청계동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종합병원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밸리 종합병원 문제는 지난 1년 동안 지역 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던 만큼 지역 주민과 의왕시민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국제화 사회로 환경이 빠르게 변함에 따라서 신종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르스, 신종플루, 사스, 코로나19, 원숭이 두창 등 계속되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의 발생 주기는 짧아지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정부는 물론 지자체들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건, 응급 의료체계 강화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왕시는 경기도 내에서 과천시, 여주시와 함께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는 도시입니다. 우리 시는 지금 지정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고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이외에 100병상 이상 병원급은 CT병원이 유일합니다. 응급중환자 병상과 음압격리 병상이 전무하여 응급 2차 진료의 대다수는 타 지역으로의 원정 진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유사시에는 해당 지자체 시민만 우선 이용하게 제한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언론 조사에서도 의왕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지만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전국 하위권입니다. 따라서 의왕시 최초이자 백운밸리 종합병원은 의왕 시민들을 위한 지역 거점 의료체계 확보를 위하여 무엇보다 지우선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모두들 안타깝게 지켜보았듯이 백운밸리 주민들도 지난해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고, 의왕도시공사와 시행사가 조속하고 확실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협약 체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지난해부터 공약과 계속적인 언론 발표 등을 통하여 300병상 이상 브랜드 있는 종합병원, R&D 센터, 교육시설 2년 6개월 이내 개원 등을 발표해 왔습니다. 시장님 취임 후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약속한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도 매우 궁금해하고 있고,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 발표와 실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약속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진행된 상황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5월 국내 유수 법률기관들이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장들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장님 취임 후 바뀐 관계기관들은 협약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협약 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장들이 직접 서명한 협약서에 대하여 사람이 바뀌니 무효라는 것은 기관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계약서도 아니고 협약서이니 이행을 위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 조치를 통하여 재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협약서 이행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년 동안 100병상도 유치 못하였고 200병상 종합병원도 어렵다는 일부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는데, 시장님의 약속대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유치하려면 2천억 이상을 지원해야 하고 200병상 종합병원을 유치하려 해도 1,000억 원 이상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치를 위해서 토지대금을 낮추든지 추가적으로 공공기여를 받아서 지원하든지 시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재원 확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시행사와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밸리 업무 시설 용지와 의료지원 시설 용지의 용도 완화와 주거비율 상향, 롯데 반환부지
재매각으로 인한 시행사의 추가이익이 수천억에 달하는데 막대한 차익 중 일부를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내놓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행사의 추가 이익을 환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의 의료시설을 종합병원만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놓지 않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토지 매입 사업자는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개발하려 할 것입니다. 지난해 협약에도 종합병원만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조속히 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면 당연히 변경을 해야 하는데 1년 동안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변경을 안 한다면 실질적으로 종합병원 유치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민들도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즉시 변경을 실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의료부의 획지분할 이야기 때문에 주민들이 국토부와 국회의원실에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를 매입한 사업자가 오피스텔 사업 이익을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투입해야만 가능한데 획지분할을 선행한다면 오피스텔 부지만 개발되고 종합병원만 남게 되어 종합병원 유치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부지 매각 전에 획지분할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부지 매각 시 단순히 종합병원에 대한 조건 부여를 위한 입찰 매각을 한다면 낙찰받은 사업자가 제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익성을 위한 개발을 하는 것을 막기 어렵고 과도한 조건 부여를 해도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큽니다. 타 시도의 유치 사례를 보더라도 단순 입찰을 통하여 종합병원을 유치한 사례는 없는 이유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제대로 된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들어올 의료재단과 실질적인 종합병원에 대한 규모, 의료 설계, 자금, 운영 등의 계획이 사전에 구체화되고 실행에 대한 구속력까지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 들어올 의료재단과 구체적인 계획은 확보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왕시 최초의 종합병원이자 시민을 위한 종합병원은 적합한 진료과 및 전문 의료 인력, 검진센터, 응급의료센터, 의료진료, 각종 검사 수술, 회복, 입원치료, 중환자 치료, 격리치료, 의료설비 및 시스템, 각종 관리 지원 기능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특정 진료과 중심의 전문 병원, 예를 들면 노인병원, 여성병원, 척추관절병원, 재활병원 등의 종합병원 형태만 갖추고 병상수만 늘리는 경우 주민 전체를 위한 제대로 된 종합병원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종합병원 기능을 또한 최소한의 종합병원 형태만 갖추고 일반 병원과 혼합되거나 병상만을 늘려도 실제 주요 진료과 등은 최소 병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방금 전에 언급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렵고 중요한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가 깜깜으로 진행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공청회도 열고 전문가 및 주민도 포함된 전담 TF팀도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타시도에서도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의왕시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시장님이 모든 것을 정하고 발표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민들을 위한 언급한 많은 것들이 공감되거나 설득되지 않고 있어서 충분한 설명과 공감하에 시민의 의료 서비스를 위한 백운밸리 종합병원을 확실하게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 상황,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 복합시설 용지의 매각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 복합시설 용지는 총 19,557평방미터 규모로서 2012년 3월 최초로 개발계획 수립 시에 주된 허용 용도는 의료시설 단일 용도로 국한되어 2016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사업 시행자가 4차례 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유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는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의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바이오 R&D 센터 및 의료단지 등 복합용도 개발이 가능토록 허용 용도를 기존의 의료시설에서 의료시설, 업무시설, 교육, 연구시설로 확대하고 층수도 10층에서 14층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또 4번에 걸쳐서 매각 공고를 실시했는데 또다시 모두 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 7월 중도의 심의사항을 반영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비율을 30%에서 70%로 상향하는 실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의료복합시설 용지에 지상층 연면적 20% 이상의 의료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인가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아울러 2011년 11월 초 요양병원 등의 입지를 반대하는 다수의 지역민원을 반영하여 요양병원과 격리병원이 입지할 수 없도록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최근에 종합병원 유치 진행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금년 1월부터서 5월까지 의왕시 종합병원 유치 전략 수립 연구 영역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300병상 규모 정도의 종합병원을 전제로 실시계획 변경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시민들께 약속한 최단기간에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그동안에 다수의 의료기관과 사업시행자 등과 접촉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최근에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시행자들이 당초에 적극적인 입장에서 소극적 입장, 관망세 입장으로 돌아선 게 최근의 현실 상황입니다. 향후 부동산 경기 회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서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종합병원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종합병원 유치 관련 기존의 협약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27일 그러니까 6일 지방선거를 5일 앞두고서 의왕도시공사 사업시행자인 PFV와 그 다음에 백운 AMC 그리고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비상대책위라는 이 주민대표 사자 간의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을 보면은 도시공사 사장이 내부의 정상적인 결제 라인을 거쳐서 이 협약을 서명한 것이 아닌 걸로 나중에 감사 결과 밝혀졌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나중에 선거 끝나고 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더니 자기는 자발적으로 이 협약에 사인한 게 아니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인했었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그 협약에 사인 안 하려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미뤄왔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 의왕 백운밸리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공급 계획에는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이 경쟁 입찰할 것인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는 의료시설 용지는 경쟁 입찰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계속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 주민대표하고 몇몇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그런 거 있죠. 수의계약으로 특정 주주사와 그 다음에 무슨
뭐 S 의료재단인가를 갖다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막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을 때 이게 배임이 걸리냐 안 걸리냐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고, 당시에 그 선거를 직전에 두고서 아마 모 후보하고 그다음 현 국회의원을 또 모시다가 공청회도 열고 그 배임됐냐 안 되느냐 하면서 이 법적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부랴부랴 이 백원 AMC 측에서는 이 뭐 법률 자문을 거쳤더니 이게 배임이 안 걸리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협약을 추진했는데, 이 그 의왕도시공사에서 의뢰한 정부 법무공단이라는 그쪽에서는 시종일관 이게 배임이 될 소지가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경쟁 입찰로 했을 경우는 높은 가격으로 이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이 공급계약에도 없는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가격 차이가 이 감정가 줄 수 있는 가격 차이 많이 났을 때 그 가격 차이만큼을 PFV의 다른 구성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은 그것을 했던 관련했던 당사자들은 전부 다 배임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 도시공사 사장도 엄청 고민했었고, 안 하려고 최대한 했었는데 너무나 그 압박이 심해가지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됐었고, 그리고 또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어붙이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러면은 수의계약하려고 했던 그런 의료기관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주주사가 같이 협약에 그 서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사람들 싹 빠져버리고, 그 다음 도시공사 사장이라든가 PFV 대표라든가 AMC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 지금도 협약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10번인가 100번인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봐야 그렇게 정작 의료기관에서 들어올 데가 없고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들어올 데가 없다 그러면 그 협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행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협약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비공적으로 이제 몇 번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중요한 것은 이 사업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 전국의 어떤 종합병원한테 당신 우리 우왕시 와가지고 백원빌레에다가 투자해가지고 병원 설립해서 한번 좀 영업 좀 잘해봐라. 우리 주민들 위해서 좀 이렇게 봉사 좀 해달라라고는 한 군데도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백원밸리가 그 입지적으로 종합병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좋은 여건도 아니에요. 제가 쭉 이렇게 타진해 보니까는 좋은 여건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제 들어와서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구도는 종합병원층 의료재단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거기에 이제 의료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시설 부지가 있는데, 업무시설 부지에서 자기들이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내가지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이 종합병원 측 의료재단 측에다가 땅을 무상으로 주고 그 다음에 건축비도 뭐 최소한 50% 정도를 지원해주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구조를. 그러려고 하면은 이게 땅값이 지금 감정가 의료부지가 한 110억 정도, 한 120억 정도 나와요. 그 땅을 이제 무상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이걸 건축비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300병상을 하려고 그러면은 연면적 8,000평이 필요합니다. 300병상 하려고 그러면 요즘에 이제 그 최근에 어떤 규모로 봤을 때는 8,000평이 필요하고, 그것을 요즘 이제 건축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문제인데, 이 평당 1,000만 원 잡으면은 800억이고 1,200만 원 잡으면은 1,200만 원 잡아야 되겠네. 그 1,000억이에요. 800억에서 1,000억인데 거기서 한 50%를 갖다가 지원해 줘야 된다면 400억에서 500억 정도를 의료재단에다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500억을 잡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 땅 부지를 이제 120억 정도 한다. 그러면 620억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더 이렇게 인쇄해 준다 그러면 주차장 부지까지도 하면 그것도 뭐 110억, 120억 되는데, 그러면은 뭐 700억 한 뭐 30억 정도 되겠죠. 그 정도를 이제 이익을 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부동산 상황이 그 정도로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상황이냐? 전에는 그때 막 MDM에서 고가 분양 한때 정도 그렇게 잘 나갈 때는 가능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1,500 정도 이익을 내가지고 그 반을 딱 떼가지고 너 딱 줄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게 가능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자기도 뭐 이렇게 분양이 안 돼가지고 막 허거집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막 건설계 다 한대가지고 이 미부장 사태에 속출하고 있는데 어떤 미친놈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투자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이제 컨소시엄으로 이 의료 그 재단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의료 재단 중에서는 그런 의향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업 시행자입니다.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가 저기요 이렇게 다 수지 분석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의료부지 획지 분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우리 다른 이제 시의 경우에 있어서 대규모로 의료 타운을 갖다가 이제 조성해 가지고 어렵게 그것도 몇 차례 유찰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 뭐 땅값 낮춰주고 하면서 이 성공한 케이스가 이제 몇 개가 있어요. 청라 국제도시 의료 복합타운,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의료 복합타운 등 타 사업지구 유치 사례를 보면은 종합병원 유치해서 별도로 시에서 재정을 투입하는 사례는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그것도 검토를 해봤어요. 검토를 해봤는데 그게 이 법체계상 안 됩니다. 그게 뭐 우리가 기부를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 사업자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만 이제 성공 사례를 보면은 저렴하게 토지를 공급을 해주고 뭐 감정가의 60%까지 처음에는 공개 입찰할 때 아무도 안 돌아요. 몇 차례 유찰이 되니까는 나중에는 이제 감정가를 이 PFE 사업 시행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감정가를 낮춰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건축비 한 50%를 지원해 주거나 뭐 1,000억을 지원해 주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이제 관건은 이 토지비를 싸게 이렇게 공급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비 이런 것을 또 지원해 주는 그게 이 선결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운 PFV가 적정한 가격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의료 복합 용지에 대해서 이 사업 시행자가 업무 시설 이 개발단 이 수익 일부를 종합병원 측에 종합병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 건축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사업 성공의 관건입니다. 현재 고금리, 원자재, 가격 폭등, 미분양 사태 속출 등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의 사업 타당성을 어떻게 확보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선결 과제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의료 복합 시설 용지에 대한 대지 분할 가능성 지정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우리는 그런 취지로 우려하는 취지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 대지 분할 경계선을 어느 정도 딱 명확히 그어줘 가지고 이제 사업 시행자하고 특히 의료 재단이 우리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땅을 받고 건축할 부지가 이런구나 하면서 자기들도 눈으로 사전을 확인하고 그래야지 명확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명확한 이제 면적을 확보해주고 그리고 이게 의료 부지로 딱 이 대지 분할 가능성을 딱 지정을 해주면은 이것은 의료 부지고 이것은 업무시설 부지고 그 의료 부지는 또 이 감정가가 훨씬 더 싸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감정가를 떨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취지는 사업 시행자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 검토해 보니까 이것을 감정가를 떨어뜨려 가지고 이 대지 이 가격을 더 이렇게 싸게 전체적으로 공급해 주려고 하는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제 추진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걸 하면은 또 뭐 이것만 하고 이것을 뭐 먹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뭐 이 우려도 있는데 그런데 대신에 이것을 이 분리 매각이 아니고 의료 용지와 업무 시설 용지를 전체로 통으로 매각하는 겁니다. 통으로 매각하고 그렇게 우려했던 것들이 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조건들을 계약 조건 다 단서를 달아야 되겠죠.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한수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이제 개발이익의 한수는 도로, 터널, 학교 시설, 주민 편익 시설, 주차장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기반 시설에 우선 투입되거나 투입될 예정입니다. 공공기의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에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중도의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개발 이익 중 추가적인 공공기업 방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좋은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명분 있게 이것은 사업 시행자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서 너 이걸 해라 그래서 걔들이 반발해서 해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하고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합의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명분 있는 조건을 걸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공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추가적인 공공기회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백원호수 초중통합학교 건축비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김태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어떻게 또 이 종합병원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 종합병원 유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그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백원밸리 주민인 수건사업인 이 호수 초중통합학교도 딱 만들어주고 종합병원도 딱 이렇게 우리가 공공기회로 해서 투입을 해서 하고 그러면은 명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되면 방안이 정말 명분 있고 확실한 방안이 생기면은 그런 방안에 대해서 백원 PFV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의료시설 용지의 주거단위 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도 사업 시행자가 병원 신청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료재단의 구체적인 계획 확보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논의를 하고 만나기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세부적인 어떤 특정 의료재단과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의료기관들 자주 만나보려고 하면 그러한 의료기관 무슨 특별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수혜를 우리가 일단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우리 땅에 하려고 하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업 시행자가 있고 종합 의료기관이 재단이 있구나. 그것을 확인해야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어떻게 중요하면 이제 그러한 조건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0병 이상이든 300병 이상이든 이 조건을 붙여가지고 제한적 경쟁 입찰을 합니다. 수의계약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건 법적으로 문제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 절대 잊을 일 없어요. 자기 다치는데 그 완전히 그리고 또 보십시오. 도시공사라든가 이 백운의 MC 지난 그 감사죠. 얼마나 아주 그동안 죽으라고 이랬더니 그렇게 딱 틱잡아 해버리니까는 중징계 당하고 해임 당하고 얼마나 권유가 치렀습니까? 그런 걸 봤는데 누가 그렇게 이러겠어요? 절대 이렇게 법에 어긋나거나 이 나중에 10억짜리 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이렇게 주주사가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는 처음부터 그 사업을 하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단지 배당만 받으려고 들어왔는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업체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는 그간의 어떤 여러 가지 경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말씀드리는데 공개 경쟁을 할 것이다. 다만 이것은 이제 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적 어떤 조건을 300병 이상이든 200병 이상이든 그리고 아까 했던 이제 그 먹튀 같은 거 할 수 없는 그런 딱 조건을 이제 부여해가지고 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제한적 경쟁 입찰로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지금 아주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고 지금도 계속 협의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이 반드시 할 거예요. 제가 반드시 제가 이 옛날에 백원밸리도 그 어려운 상황이 수차 있었지만 결국에는 성공했잖아요. 성공했었고 또 성공하니까 무슨 큰 특혜를 준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간신히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효성을 갖다가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했더니 무슨 이제 뭐 특혜를 줬네. 지금 왔다 시행사들한테 특혜를 줬네. 그렇게 하는데 그 친구도 처음에 어떻게 보면 도박을 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그러면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막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막 지금은 횡재를 해버리고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됐죠. 네, 그리고 종합병원이 아닌 형태의 병원 설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 주민들이 납득할 그러한 종합병원 형태로 반드시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유치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은 입주자 대표 간담회 등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러한 이제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원밸리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역 내 보건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종합병원 유치는 저희 공약이면서 제가 최대 관심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네. 김태형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방식은 앞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보조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기대가 큽니다. 말씀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 중에 그냥 진짜 확인할 것만 몇 가지만 네. 말씀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답변서도 그렇고 아까 이제 시장님 말씀하고 이제 답변서하고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데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의왕시 종합병원 유치 전략 수립 관련돼서 용역이 나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답변서는 이제 1월부터 이제 3월까지라고 그래서 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추가로 또 보완해서 그래? 5월까지 마무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네. 이제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뭐 네. 대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최종 보고서는 이제 백운 PF부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쭉 했었고 어느 정도 최종 보고서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우리 우왕시의 이제 의료 수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유치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이제 시의 어떤 성공 사례 그런 이제 성공 사례 비춰 봤을 때 과연 어떤 전략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또 그 용역사가 이런 의료기관들 그런 이제 사업 시행자들하고도 이렇게 의향 있는 데를 계속 이제 만나보고 또 제안하고 그렇게 협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결과적인 최종 결과는 나온 건 아니고요. 지금 그거 최종 말씀. 결과는 이제 잠정적으로 200병상에서 이제 300병상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왕시는 여건이 좋은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200병상 정도가 좋다. 근데 이제 300병상을 또 제안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300병상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200병상하고 300병상 사이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00병상이 당장은 힘들 것 같으면은 단계적으로 200병상에서 시작해서 300병상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제 그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우리 이제 어떤 경제적인 사정은 뭐 안 좋은 건 뭐 작년도부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안 좋은 뭐 물가 상승 내지는 뭐 부동산 침체 뭐 재론의 여지 없지만 관련돼서 이제 그거에 입각하기 전에 이제 시장님께서는 이제 뭐 다수의 의료기관을 만났었고 또 이렇게 누차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한테도. 예. 근데 이제 다수의 의료기관을 어디 만났는지를 한번 말씀해 줄 수 있는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이제 취임 이후에 또 몇 군데에 컨택을 해서 접촉을 해서 협의를 했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아까 용역사의 이제 그 대표가 한때 대한민국 병원 이렇게 협회 회장도 맡으셨고 그 분야는 굉장히 전문가로 평가를 받는 분이 다수의 어떤 인맥이라든가 이를 통해 가지고 접촉을 하고 또 제안하기도 하고 제안을 받기도 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찾아오는 이제 그런 이제 병원 이제 대표들하고도 만나고 있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병원인지 그것은 이제 그 병원들과의 서로 이제 비공식적인 이제 업무 협의고 또 보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딱 집어서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뭐 K병원 S병원, 뭐 C병원 등등 W병원 이런 병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관들하고 가는 이제 그분들이 제안하는 이제 조건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 우리 시에서는 생각할 때 이런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우리 시 입장도 이제 설명을 하고 뭐 제한적 경쟁 입찰 뭐 이런 조건도 다 이야기했었죠. 네, 본 의원도 이제 뭐 수의계약 전혀 원치 않고요. 네. 뭐 아까 말씀하신 제한적 공개 경쟁 입찰 네. 뭐 적극 지지를 하는 네. 편입니다. 이제 뭐 수의계약은 뭐 적절치 않은 네. 말씀 뭐 당연하고요.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떤 협약사가 이제 그런 네. 어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절차적이나 어떤 행정적인 문제 뭐 이런 하자 때문에 이제 어떤 무의미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관련해서 이걸 유의미하게 또 협약서를 그럼 체결할 수 있다. 유치를 위한 협약서잖아요. 말 그대로 어떤
의료재단이 지금 컨택을 계속 하고 있지만 관련돼서 의료 어떤 병원이 협의가 안 됐으면 이거를 우리가 만들기 유치를 위한 어떤 협약서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협약서로 뭐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뭐 강국 이런 건 뭐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런 이제 협약서에 이제 협약 당사자가 기존에 보면은 도시공사, 그다음에 PFB 대표, AMC의 대표, 그다음에 주민 대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주민 대표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별로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그 세 개의 대표들이 당사자인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종합병원 유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형적으로는 다 찬성할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 이제 협약서는 지금도 당장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우리 협약서 하면 다들 찬성할 거예요. 그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협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으로 이렇게 이걸 이제 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핵심 당사자, 그 당사자들이 중요한데 그 당사자들하고 이제 의료재단이라든가 사업 시행자들을 이제 컨소시엄으로 해서 우리가 이 수개의 이제 컨소시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컨소시엄을 우리가 하나를 이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공모 전에 그 특정한 의료 이 재단과 이 그 사업 시행자하고 이 우리가 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은 이 공개 경쟁 입찰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다 해서 이제 선정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그 어떤 특정한 의료 재단이라든가 시행자하고 그에 이제 논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인데요. 그 작년에 이제 우리 이제 서울신문에 나온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카피를 떠왔는데 이제 의왕시 백운밸리 TF팀 구성해서 종합병원 유치를 당긴다는 어떤 인터뷰를 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네.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이 백운밸리 TF팀 구성은 지금 어떻게 어느 누구가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TF팀이?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특히 백운밸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막 현안사항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뭐 이제 청계 IC 수원 방향 이제 이 도로 그 이제 개설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오전 어메이 이제 터널을 갖다가 네, 네. 개설하는 문제도 있고, 5.16 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백운호수 공원 조성하는 문제,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효성의 AS 하자 문제, 네, 네, 네. 종합병원 유치 문제, 초등학교, 초중통합학교 뭐 문제, 이 버스 문제, 네. 대중교통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쟁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쟁점들이 그때 한 8가지인가 9가지인가 되더라고요. 그 9가지를 막 이렇게 단발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좀 집중적인 어떤 관심을 가지고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TF팀을 만들어서 해라라고 지시를 했었고, 작년 11월 달에 우리 도시안전국장이 단장이 돼가지고 이 도시개발과장이라든가 관련된 과장들, 그리고 팀장들, 그리고 도시공사 관계자, 그리고 백운 MC 관계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구성원이 돼가지고 한 달에 이제 2번씩 모여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상당 부분이 뭐 AS라든가 하자 문제 이제 이런 것들 많이가 이제 정리가 됐고 이제 진행이 또 성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이제 이 의료재단이라든가 시행자 그런지 제안하면은 그게 적절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를 해보고 우리 의왕시의 적절한 유치 전략은 또 뭔지 그런 것을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이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월 이제 2회 회의를 하신다고 네, 하셨는데 그럼 이번 달에도 2번 하셨겠네요? 6월 달. 이번 달에는 어떻게 이번 달에 했네?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예, 예. 그럼 지난달에 하셨나요? 10일에요? 네. 그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이제 자료를 받는 걸로 하고요. 그럼 여기 TF팀에 이제 관계 이제 소관 부서만 있고 또 AMC라든가 도시공사가 있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제 뭐 입주자 대표라든지 또 내지는 또 뭐 우리 시의 의원이라든지 좀 이렇게 좀 다각도로 좀 이렇게 참여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뭐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 우리 실무자들이 네네. 내부적으로 이제 실행 가능한 이제 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행정의 입장에서 이제 추진을 확보해서 만든 그런 TF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길게는 제가 더 뭐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관련된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품 도시를 위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